네, 퇴직연금에는 DB 계좌, DC 계좌, 그리고 IRP 계좌가 있죠. DB 계좌는 회사에서 운용하니까 제가 손댈 게 없고요. IRP 계좌는 증권사에 갖고 있어서 ETF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C 계좌는 제가 은행에 갖고 있어서 ETF를 거래가 할 수 없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DC 계좌를 증권사로 옮겨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증권사로 옮기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DC 계좌에 있는 금액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펀드 상품을 몇 개 들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 은행에서도 DC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 이 DC 계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한은행에서 DC 계좌를 통해 어떻게 ETF 거래를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한은행 앱에 들어가서 전체 메뉴로 들어가면 좌측에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퇴직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의 하위 메뉴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퇴직연금 ETF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이제 해보는 거라서 ETF 평가 금액에 보유한 ETF가 없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ETF 대기자금 현황에도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단에 있는 ETF 매수하기 빨간색 글자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성향 분석이 필요한 메뉴입니다 라고 팝업 창이 떠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은퇴자도 아니고 주부도 아니고 직장인이니까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했던 투자 성향이 나오고요.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여기 투자 성향 분석하기라는 버튼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투자 성향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요. 본인한테 해당되는데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서명이라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에 이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투자 성향은 공격 투자형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밑으로 거래할 수 있는 ETF들이 리스트업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기본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R이랑 고배당주가 제일 위에 있는 걸로 봐서 알파벳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순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R이랑 고배당주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 ETF 상품이 좋아서 사는 건 아니고, 일단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니까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상품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택하면 이제 하단에 매수하기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매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ETF 대기자금 채우기라고 해서 대기자금을 채워야 하는 단계를 이제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DC 계좌에 돈이 지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돈은 ETF를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ETF 대기자금으로 DC 계좌에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ETF 대기자금 채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네, 보유 상품을 매도해서 현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현금을 쓰는 방법이 있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 채우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채우기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유의사항을 확인하라는 문구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다 확인했다고 체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체를 하고 싶은 금액을 요 칸에 이체 신청 금액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이체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ETF 대기자금으로 DC 계좌에 있던 현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매수를 하는 단계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ETF 매수 신청 금액에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 수량이 아닙니다. 금액을 집어넣게 되고요. 저는 한 10만원 정도 사고 싶어서 10만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 밑에 보면 ETF 매수 가능 금액이 아까 전엔 없었는데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유의사항들이 나오게 되고요. 전체 동의를 하고 그런 이런 설명서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하단에 전체 동의를 또 누르고 그리고 다 체크를 하고 계속 하면은 마지막에 우측 하단에 다음이란 버튼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ETF 매수를 진짜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을 이제 누르면 돼요. 이 매수 신청 버튼을 누르면 ETF 대기 자금 중에 10만원이 이제 아리랑 고배당주 매수 신청 금액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전자서명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전자서명 하면 되죠. 전자서명을 하고 나면 드디어 ETF 매수 신청이 완료됐다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신청 내역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거래 내역이 나오고요. 아리랑 고배당주 요 매수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누르면 이게 바로 매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나오죠. 요 빨간색으로 매매 체결 결과는 마감 작업 이후인 17시, 오후 5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5시 지나서 다시 한번 앱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5시 이전에는 이렇게 ETF 평가 금액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5시 이후에 보면 ETF 평가 금액에 89,880원 시에 아리랑 고배당 ETF가 매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ETF 메뉴에 보면 이제 ETF 대기자금 현황에 제가 매수한 금액 말고 남은 이제 현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매수한 아리랑 고배당주 ETF 89,880원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DC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좀 아쉬운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증권사에서 ETF 거래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복잡하고요. 그런데 뭐 사실 이런 퇴직연금이 잦은 매매를 하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주 매매 안 하면은 이제 이 정도 프로세스는 감수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기자금을 넣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ETF 매수하는 절차만 따르면 되니까 지금 보신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은행에서 살 수 있는 ETF 수량이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런 프로세스도 좀 더 간편하게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 봅니다.